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서 이 제안은 거절됐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이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인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오늘 12시까지 금요일 날 했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진성준 원내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예,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예,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근본적으로 원구성 문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여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국회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건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여당이 민주당에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한 사항을 지켜서 네.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달라는 요구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와 똑같이 권성동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도 함께 이행하자라는 네. 게 민주당의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네. 야당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 왔어요. 네. 이것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또 여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죠. 네. 자기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데 상대방인 당신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합의와 약속은 함께 이행해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정치가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의석수가 정부 여당이 적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혹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또는 경찰 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것을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서 네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 법을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안을 국회를 우회해서 국회를 피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네. 국회가 껄끄러운 거죠. 네. 또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직자들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네. 역시 법무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 역시나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국회를 우회하고 피하고 싶은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국회를 회피하고 우회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아무리 봐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는 것, 국회가 전국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국회가 전국의 중심축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러면은 어쨌든 원내 제1당이고 절대 다수 야당인데
국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는 것을 정부 여당이 꺼려하고 그것을 좀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 정부 여당의 전술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네. 7월 1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중으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이 권성도 원내대표 내일 또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또 부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할 텐데 임시국회 소집해서 원구성을 단독으로 그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준수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더니 엉뚱하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선출해야 된다면서 연계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 상황을 방치한 채 무슨 대통령의 외교 특사가 되어가지고 출국을 한다고 해요. 네.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당장에도 국회에서 새롭게 임명하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요. 그렇죠. 또 지금 고유가, 고물가, 또 고금리 이것 때문에 민생 경제가 큰 고통과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 우선 당장에 긴급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또 고유가, 고물가 등에 대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 또 원구성, 청문회, 민생 대책 쭉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까지의 태도로 보면. 그럼 단독으로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장 선출이 가능하지요. 네. 그런데 가능하다고는 해도 네.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의 협상의 끈은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를 할 생각인데 네. 그 국회가 열리는 순간까지는 네. 국민의힘과 계속 대화하고 협상해서 타결을 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상한 각오와 결의라는 것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절차에 들어가는 것, 국회의장 선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발목 잡기, 발목 꺾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으니까 이런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은 반드시 한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회를 공전시켜놓고 그걸 명분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의도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그 정치적 프레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네. 자, 지난주 민주당 워크숍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주 민주당 워크숍 사실상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성토장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된 보도 같아요. 과장된 보도다. 핵심은 뭐라고 그 워크숍에서 모아진 공통 분모는 뭐가 있을까요? 각자 뭐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당내외에 직면한 현안들을 정말로 폭넓게 기탄 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니 해도 지난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큰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는데 예.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네. 놓고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원내 제1당이고 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책임 정당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해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의들을 다졌는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비전과 정치 노선을 정립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당내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개파 정치의 기운 또 열성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입장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모든 문제는 다 탁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했다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워크숍 이후에 워크숍 이후에 뭔가 좀 의견이 모아지는가 했더니 김민석 의원이 최악의 경우 분당론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기에 혁신 내세우면서 선거 반성 없이 내부 싸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분당론 이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게 그냥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건지 아니면 분당론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 분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실질적인 위기감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더라고요. 예,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의원께서 네, 뭐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치러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당권을 놓고 당내 여러 대표적인 정치인들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하죠. 네. 이제 그렇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경쟁이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당이 분당 사태로까지 나아갈 것이다라고는 이제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네. 이런 그 전당대회 과정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이 경쟁이 비전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이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자칫 선거 논리, 경선 논리에 휩싸여서 감정적인 어떤 대결이 더 깊어진다든지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 인신 공격이 난무한다든지 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전 5시 반경에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서울경제에서 났는데 전준희 그 민주당 전당대 준비위원회 당헌당규 분과에서 네. 일반 국민 늘리고 대의원 줄이는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그래서 전대 룰을 이 방향으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 늘리고 대의원 줄이는 방향에 대부분 당헌당규 분과에서는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전당대회 룰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선 룰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번 의원 워크숍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고 네.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수렴한 당원들의 의견들도 그렇고 네. 우리 당심과 민심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여론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네. 또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 사이에 어떤 그 투표 값의 비중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중 값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뭐 나중에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다라는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기까지는 적어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가 아니라 그 주요한 이 요구사항이죠.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유족들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어느 기록을 어느 범위에서 공개를 해야 될까요?
예, 월북 논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뭐 SI 정보 네. 같은 것을 공개하거나 열람해서 확인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국회의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선되는 게 좋겠고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도 확인이 안 되어서 반드시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 같은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할 때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회 차원 TF 만들자고 하던데 그 원내 지도부 간에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된 게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어. 지난번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여당의 송원석 수석 부대표를 만나 뵈었는데 네. 그때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고 네. 하는 뭐 그런 조건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별도의 조사특위라든지 별도의 TF가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회가 정보위나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네. 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SI 정보를 공개하면 또는 열람하면 네. 얼마든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